뭐 에디슨을 까는 사람들도 위인까지는 아니다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업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뉘앙스는. 거의 그 정도지.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 아니야? 뭐 끼케 잘 쳐줘도 건희형 정도다. 뭐 까도 그 정도인데. 무슨 인간 쓰레기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은 없어요. 에디슨.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의 큰 물줄기를 틀어놓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인정하고 그거 막 인간성, 그러니까 위인이라 되려면 인간성도 좋아야 된다. 뭐 이건가? 100% 완벽해야 된다. 위인이 뭐야? 위대한 인간 아니야? 그냥? 그렇죠. 위대하다죠. 그러니까 그냥 역사의 큰 흐름을 갖고 크게 보면 진짜 뭐 바퀴의 발명 뭐 이런 거. 바퀴를 발명해서 완전히 또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고대 시절에. 불의 발견. 불의 발견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종이의 발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한글 창제.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은 문맹률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완전히 또 뭐 닌겐 자이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흐름을 그런 게 이제 큰 역사의 흐름을 틀어버리는 위대한 행위니까 그런 것들을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냥. 인간자이라가 걔가 뭐 굳이 착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지. 닌겐 자이라로 하니까 좀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럴 만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누가 있나? 그렇게 그러니까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위인전에 나오는 쭉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어떤 진짜 한국의 한반도 역사를 큰 틀을 흔들어 버린 사람. 김영삼이요. 아, 그거는 현대사에서는 YS만한 사람이 그거는 안 좋은 쪽으로잖아. YS. 안 좋은 쪽으로잖아 그거는. 늘 얘기하지만 김영삼이 3당 합당으로 경남을 큰 흐름을 바꿨잖아요. 진짜 경남을 야도였던 경남을 부산을 내 고향 부산을 그냥 1번만 찍어주는 이상한 멍청한 도시로 만들어버린 김영삼 장로님. 아유 또 우리나라의 큰 흐름을 바꾼 거요? 있나? 박정희가 우리나라의 큰 흐름을 바꿨다라고. 근데 그거는 속도를 낸 거지. 네. 경제 발전에서 결국 박정희는 뭐냐면 패러다임을 경제 발전이잖아. 그렇죠. 딱 하나거든. 독재하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속도의 문제지 흐름을 틀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졸라 성능 좋은 장수왕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장수왕? 예. 강개토 대왕도 아니고 장수왕은 또 왜 그래? 장수왕의 이제 수도 이동이 그 이후에 한반도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갈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평양으로 천도해서 한반도 안에 갇히게 됐다. 네, 나는 그게 고구려의 정책상 안 좋은 걸로 가는 건데. 좀 좋은 쪽은 뭐 없나? 좋은 쪽의 큰 흐름을 혼자 단재 틀어버린. 신채호 선생은 조선 1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묘청의 석연천도 운동의 실패라고 봤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역사에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걸 다 실패하는 기득권한테 다 뺏기는 김부식한테 졌을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나라가 한 명의 슈퍼 캐리로 뭐가 바뀐 게 딱히 없네. 딱히 막 외세의 어떤 영향을 워낙에 많이 받았고. 그렇죠. 예. 현대 사회로 놓고 본다면 현대 사회 아니면 우리 연예계 쪽, 문화, 예능 쪽. 서태지 와이드죠. 저도 서태지 일단 서태지, 문화 서태지 쪽에서는 와이드.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최근이면은 뭐 텔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태지 이전과 이후를 저는 뮤직 비즈니스가 본격화된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예. 그 어떻게 보면 한류에 물꼬를 틔인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전에는 진짜로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하던 시대에서 음악을 사업으로 접근해서 완성도 높은 하나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득세하게 바뀐 게 그게 서태지가 기점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는 저는 안 봐요. 아니 그건 나쁘지 않지. 당연히 산업으로 키운 거니까. 그렇죠. 그냥 히트곡 하나로 이제 가수 딴따라해서 그렇죠. 그 한 우리나라 단계 격상시킨 역할을 했다. 서태지부터 그게 시발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근데 뭐 음악 하는 애들은 서태지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MO와 뭐 H.O.T가 공존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뮤직 비즈니스가 얼마나 급성장을 했으면 그 내공 많은 애들을 홍대에 처박아 버리고 상품들이 도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치밀한 기획과 완성도 높은 상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게 기획을 곁들이면은 그렇죠.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확신을 갖게 만든 거죠, 서태지가. 그래서 그렇죠. 서태지는 그냥 자기가 가수인데 작사 작곡 노래를 하는 가수가 그 머릿속에서 자기 그 노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패션, 기획, 무슨 잠정적 은퇴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고 잠정적 은퇴라는 말이 진짜 말장난이거든. 그냥 쉬었다가 20대 올게요 이건데 와 잠정적 은퇴라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잠정적 은퇴와 반영구적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당분간 절필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그러면. 거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야 말장난으로 사람들 조삼모사 시키는 거지. 와 우리 오빠가 잠정적 은퇴를 하는데 뭐야 이 집 나올 때까지 좀 쉰다는 얘기야 그냥. 방송할 때 안 하겠다는 거야. 무기한 휴식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꼴릴 때 나오겠다. 그런 거고. 그 게임 쪽 보면은 당연히 임요한이죠. 임요한이지. 임요한 이후로 프로게이머라는 그렇죠. 직업을 공고하게 만든 그렇죠. 프로게이머들이 엄연한 직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든 게 임요한이지. 그 전에는 뭐 이기석, 뭐 신주영 이런 사람들은 그냥 게임을 해서도 돈을 벌 수도 있구나 그렇죠. 정도였는데 게임을 잘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 임요한이 또 위대한 게 임요한 때문에 온게임넷이 생겼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캐스파가 있어요. 공군 에이스가 생겼어요. 그렇지. 공군 에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요한에 파생된 직업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맞아. 예, 저희도 거슬러 올라가 사실 임요한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뭐 스타 그다음에 워스트가 잘 돼서 워스트리트 교육이 무조건 방송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워스트리 방송. 임요한이 남긴 거를 그 우리도 게임 쪽이니까 임요한이 남긴 위대한 업적들 뭐가 있을까? 뭐 임요한이 처음 했던, 그러니까 임요한이 영향력을 줬던 것 중에 제일 큰 게요. 일단 쇼맨십을 포함해서 이제 팬덤을 중요시한 첫 인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벌처 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른 어떤 게임보다 안 했거든요. 예.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저번에 승자 인터뷰 때 제가 그거 약간 하면 신한은행 무슨 적이었는데 승자 인터뷰인가 뭐 무슨 인터뷰인가 뭐해서 뭐 혹시 우승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스카이 그 프로리그가 신한은행이 쫙 간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젊은 층들의 통장 만드는 그 예. 상품도 그걸 만들었고 연계해가지고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그때 막 좋았지. 그때 박태민 카드 줬으면 제가 만들었을 그러니까 텐데. 그때 이미 이제 이 산업의 국어를 이해를 한 거죠. 단순히 게임 잘하면 끝이 아니다. 예, 팬덤을 이끌어내고 스폰서의 그거를 땡겨서 이걸 산업화 시켜야 된다는 거를. 웃긴 게 진짜 프로 스포츠에서도 잘 안 돼요 그게. 그럼 예. 쉽지 않지. 짧은 역사에서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건데 이제 그거 다음으로 이제 이게 다른 스포츠랑 게임이 다른 게 이게 게임은 뭐랄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지. 네, 그렇죠. 수명이 있다라는 생명이 수명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명이 닿으면은 이 게임에서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넘어가면서 이제 임요한이 스타2로 갔다가 그렇죠. 그것도 잘 안 돼서 이제 코치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이어지지 못한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거는 아마 그거는 프로게임을 e스포츠를 프로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패착이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생각. 그렇죠. 전혀 다른 게임이다. 이거와 이거는 별개다라는 걸로 인정을 하고 들어갔으면 아예 설계를 아예 다르게 했으면 모를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고. 그렇죠. 임요한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실패한 게 이제 선수협. 이걸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저기가 나오게 되고 한데 선수협이랑 30대 게이머 30대 게이머를 그렇게 자기가 염원했고 그거를 또 마케팅도 방송에서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선수인권이니까 더 이상의 닥장은 안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임요한이 슬레이어스라는 프로게임단을 그렇죠.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형이 해준 게 뭔데요라는 명예본. 명언을 형이 또 해준 게 뭔데. 남기게 되는. 형이 임요한이 그거 할 때는 약간 최동원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 시절 누구보다 연봉을 많이 받던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최동원도 그때 제일 많이 연봉을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굳이 임요한은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가
최상위권에 있는 자기가 알고 나선 거죠. 임요한은 그러니까 스타2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PC방 프랜차이즈에서도 평생 띵가띵가 잘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임요한 때문에 스타리그가 갑자기 강수가 늘어났다. 그렇죠.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강수가 갑자기 임요한- 24강인가? 임요한 24강으로 특별법. 늘어났어요. 인빠 아님 다 동의할 거예요. 인빠도 동의는 할 거예요. 인빠도 아예 동의는 안 하지. 심증적으로 그냥 가슴에만 파고. 아니 우리 있겠지. 이미 올라가려면 그런 거 바꿔서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요한 때문에 공군 에이스가 생겼다는 거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요. 임요한 한 명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로지 꼭 한 명 아니, 때문이라기보단 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죠. 임요한이 없어서 공군 에이스는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임요한 혼자로 공군 에이스가 될 수는 될 없죠. 수는 힘든데. 임요한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공군에서 굳이 게임단을 만들 이유는 없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육군, 해군도 다 만들고 싶어 했었거든. 그 군이 아니라 e스포츠 협회에서 상무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거지. 아 상무요. 예. 그럼 애초에 국방부 소속 그렇죠. 상무로 했었어도 되겠네. 그게 예. 이게 지금 국군 체육부대로 e스포츠 협회가 가장 하고 싶은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국군 체육부대 그 뭐야 상무. 상무. 예. 문화체육부가 예, 있나? 예. 거기 밑에 산하 조직이 되는 거야. 아. 사가요? 협회.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대한체육회 산하 그렇지, 대한- 정식 저기가 아니에요 아직. 그게 아니야.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안 되는 거야. 예,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인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e스포츠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밀어줄 수 있어요. 야구협회, 축구협회처럼 그렇죠.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e스포츠라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조금만 저기 한 종목들도 들어가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실제 체육이라도. 어려워. 그게 예. 그 안에서 진짜 정치 쉽지가 싸움이 않아요. 너무 왜냐면 제일- 예산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아는 듣도 보도 못한 인기도 정말 없을 것 같은 그런 협회들이 거기에 대한체육회 산하에 그런 협회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뭐 대한체육회 산하에 예. 축협, 빙협, 그런 거는 유명한 거 말고 아예 말이야 수구협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도 스포츠 클라이밍 협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공무원처럼 게이트볼 협회 이런 거 있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예산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없잖아. 네. 진짜 꿀만 빨고 있는 데들이 많대. 그러니까 대한체육 산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야 어떻게든. 그러니까 한국 기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밑에 있을 필요도 없어. 왜냐 면 한국 기원 자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예, 그 한국 기원은 그 자체가 돈이 많아. 네. 왜냐면 프로게이머들이 한국 기원을 통해서 이제 프로게이머 프로 기사가 프로게이머. 뭐 가격도 게임이니까 프로기사가. 프로기사가 되기 위해서 뭐 승급하게 내야 되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있고 그렇게 한국 기원은 자체가 일단 돈이 많아. 돈과 별개로 가고는 싶을 텐데. 아니지 돈이 있으면 굳이 가면 간섭 받는데 뭐하러? 그건 또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내가 가면 돈 많은데 간섭받을 뭐하러? 이유는 없죠.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가 대한축구협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못 건드린다면 축구협회가 돈 제일 많거든. 그렇죠. 따로 노는 거지 거의. 막 그런 인터넷에 자꾸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축구협회만 왜 돈을 몰빵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냥 축구협회 자체적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서 들어오니까. 스폰서 예. 계속 붙여가지고 계속 다 들어오잖아요. 하는 거지. 나이키에서 돈 막 주고 하는데. 그 컵에서 그 대표팀 유니폼을 나이키로 하느냐 아디다스로 하냐에서 매출이 얼마큼 갈릴 텐데. 그러니까 봐봐 예. 대한체육회 산하 만약에 대한축구협회라면 예. 내가 그건 잘 모르거든. 그 산하인지 아니면 대한축구협회라. 산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대한체육회 회장이 예. 축구협회 회장을 건드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못 건드린다. 예. 왜냐면 자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얘네들 대한체육회에서 예산 안 받아도 돼. 피파에 꼰질르겠죠. 형 우리 줘 이렇게. 블레터 형한테? 예, 예. 블레터 형. 형 지랄을 100년간 한국에서 월드컵 그러니까 어쨌든 없다. e스포츠 협회가 만약에 대한체육회 산하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e스포츠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신분이 있으니까 대화도 많이 오 해보고. 그러세요? 그럼 신문자들 뭐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쪽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내일 당장 만나실 건가요, 그러면?
하지 뭐. 근데 왜냐면은 롤드컵 갔을 때 맨날 붙어 다니는 분도 e스포츠 협회 국장님 뭐 이런 분들이고. e스포츠의 국장님. 그래서 그냥 뭐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그 산적한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민감하지 않느냐. 유저들이 캐스파 뭐 캐스파라고 욕하고 그쪽은 한 욕 먹을 수 했으면 욕 먹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욕 먹을 걸 뻔히 알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충을 또 얘기를 해요. 그 위치에서는 이게 또 어쨌든 e스포츠 협회는 그 게임사 그 뭐죠 구단들 예. 프로게임단 구단들이 중심으로 된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단에 대한 이익도 대변을 해야지 되고 근데 이제 한국 e스포츠 협회가 한국의 e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다시 또 건드려 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한국 e스포츠 회장은 그동안에는 그 구단의 무슨 회장들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SK텔레콤 T1 쪽에 SK 쪽에 누군가 회장을 꽤 오래 하셨고 이번에 전명헌 의원이니까 또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또 있고 그러니까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복잡해요 생각이. 이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것도 만족시켜야 되고 뭐에 우선순위를 둘 건 이거 우선순위면 욕먹는다 어쩔 수 없이 이건 욕먹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e스포츠 협회가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막 이렇진 않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벌 좋은 분들 많아요. 어쩔 수 없는 속사정 같은 게. 네, 저는 그거를 대충 아니까 막 이렇게 e스포츠 협회 깔 때 저는 못 가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저런 고민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아니까 내가 저 자리에 있어도 진짜 갑갑하긴 하겠다. 욕 먹을 거 알면서 하는 해명은 것도 못 하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예, 분명히 그런 게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쭉 듣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아니라 정말 그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에요. e스포츠 협회가. 그렇죠. 그냥 정부 산하에 대한민국 체육회 밑에 산하에 뚝딱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기업들의 모임에 이제 e스포츠 협회라는 걸 만들었고 프로게임단들 주축을 해서 회원사들을 주축해서 만드는 사기업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연맹이라고 일종의 뭐랄까요 대립단체까지 끼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게 다른 종목이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통상.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태생 자체가 문제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판이 이만큼 커진 것도 맞아요. e스포츠 판이 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판을 이만큼 키운 것도 맞아요. 프로리그를 만들고 뭐 해가지고 판을 이만큼 협회 키운 것도 업적 중에 맞아요. 저는 일단 가시적으로 제일 큰 게 뭐 롤드컵 개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내 무도 아시안 게임이 실제 아시안 게임 직전에 있는 애들의 대회예요. 그렇지. 그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단계에 있는 애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바둑이 아시안 게임에 가고 볼링이 아시안 게임에 갈 때 그 전 단계 실내 무도에서 바둑 볼링이 실내 무도를 한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e스포츠도 이제 그 직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시안 게임만 되면 올림픽도 꿈은 아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죠.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요. 그거는 사실 e스포츠 협회가 없으면은 그런 시도를 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요즘의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거든요. 일단 e스포츠 행보. 그러니까 과거의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에는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저 전병헌 예. 이후의 캐스파에는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e스포츠 캐스파의 속사정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과거에 그렇게 싫어했던 그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왜냐하면 저 스타 팬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의 행보는 괜찮죠, 충분히. 지금의 행보는 e스포츠를 어떻게든 더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단들로 그동안은 이제 구단 이익을 위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뭐 지금도 그건 당연하죠. 근데 어쨌든 선수들을 생각하는 거는 캐스파란 말이에요. 그 선수들을 지금 라이엇이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 라이엇이 하고 있는 것처럼 캐스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그 재빨 게임단인가요? 재팔 게임다. 예. 네, 그런 거 관리 어쨌든 케어 좀 해줬고. 선수들이 계속 이거를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또 협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병헌이 형의 구상 중에는 어떤 피파에 해당하는 e스포츠 협회를 한국발로 만들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전병헌 의원님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쪽에도 관심 많을 거고 자기가 이제 e스포츠 협회 회장이니까 여기에도 내가 뭔가 좋은 업적을 남기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를 치고 빠지기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런 이렇게 거 같지. 되는- 이렇게까지 할 네. 이유는 네. 없어. 근데 뭔가가 이 사람도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뭔가 말이 통하는 정치인인 건 확실한데 원내대표까지 하면서 입김이 좀 더 세진 것도 맞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전병헌 의원의 지금 그렇게 말이 통한다는 게 e스포츠 협회 실무자들이 전병헌 회장한테 이런저런 의견을 이제 왜냐면 e스포츠 협회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죠. 결국 결정만 따다다 이거?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지금 현재 e스포츠 협회 캐스파에 있는 실무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안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보고 그 전에는 야 뭐 이런 걸 해 귀찮게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오케이 이번에 뭐 할 걸 롤드컵 우리나라에서 뭐 한번 할 거야 그러면 전병헌 의원 입김이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영이 민주당 원내대표면 그 이상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따질 때는 예. 그래도 정치 그 300명 중에 무조건 10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탑10 안에 들죠. 10등 안에 무조건 민주당 들어가요.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그렇죠. 그렇지. 제1야당이 원내대표인데. 예,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그런 이제 낙하산 인사들 그냥 시간 때우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관심이 없다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런 게 대부분인데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 어쨌든 굵직굵직한 사안에마다 와서 뭔가 자신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언론에 예. 딱 말 한마디 뭐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번에 지스타 때도 뭐 전병헌 의원만 혼자서 고군분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은 어쨌든 사실 아까 근데 뭐 실무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던졌을 때 위에서 커트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전병헌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그거 아이디어 짜내고 있겠어요? 야 그라가스 뭐 할까 이런 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좌관들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잘 주고 그거를 전병헌 의원이 그냥 그런 색안경 안 끼고 다 받아들이면서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를 해주니까 그리고 꼰대기가 있잖아요. 그럼 밑에서 예를 들면 박근혜한테 코스프레 하실래요? 묻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 예, 밑에서 예. 하지도 않지. 이게 오픈돼 있다는 저기가 충분히 신경 있으니까 밑에 애들이 코스프레 하실래요라고 묻기라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인에서 나올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니죠. 맞아.